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영어를 학습하는, 대한민국 학습자라면 말하기, 스피킹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또 이 네. 스피킹을 잘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스피킹은,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듣기와 연결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많이 들었던 문장들은 말로 음, 나오기가 좋다. 근데 여기까진 맞아요. 들은 게 많으니까 쓸 말들도 많겠죠.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해야 말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머릿속에서만 문장이 있고 입으로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쉬운 방법을 하나 권해드리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스피킹 연습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큰 종이를 어느 한 곳에다 붙여 놓으시고 음. 집에다가 거기다가 너무 많이 써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일상에서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써 놓으면 어지러워서 못 해요. 하루에 한 문장에서 많으면 두 문장만 음, 써 놓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나갈 때는 그걸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냥 끝. 아, 왜냐면 내가 입으로 정말 움직여야 내 몸이 기억해서 말은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문장들을 막 이렇게 기억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제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딱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한국말을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그 순간 말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제 예, 몸이 그쵸, 그쵸. 기억하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영어도 그렇게 하려면 입으로 자꾸 말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찬스가 너무 없으니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한쪽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또 부담스러우면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가볍게 하루에 한 문장에서 두 문장을 써놓고 왔다 갔다 읽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있어요. 제 음,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거 다 해보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너무 영어를 이제 싫어하거나 너무 음. 영어를 잘하고 싶거나 이 두 부류의 학생들이 저한테는 와요. 예. 아, 그러면 못하겠다, 싫다,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는 저도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종이를, 이제 큰 종이는 아니지만 A4 용지에다가 표현을 하나 적고, 그 다음에 그림은 이거랑 관련된 그림 그려봐. 그럼 그림은 그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아이의 그 방문에다 붙여줘요. 아,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요. 방문을 여닫고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이 네네네. 방문을 여닫을 때마다 읽는 거야. 이게 숙제야.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 아, 아이가 집에서 생활하면 당연히 방문을 여닫으니까 음, 이걸 진짜 읽어와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잖아요. 숙제도 아닌 그쵸. 것 같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스트레스도 적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서 막 책 한 권을 책을 제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책 한 권을 끝낸 아, 학생도 있고, 영어 표현들을 그렇게 익히게 한 학생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한쪽 벽에다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문을 여닫을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딱 한 번씩. 제가 막 그 이상은 읽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부담을 느낄까봐. 예. 그 방법 되게 잘 먹혔어요. 어, 네. 하루에 한 문장씩 이렇게 작게 네. 붙여놓고 계속해서 읽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네.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양치질 하면서 보려고 이렇게 네. 단어라든지 이런 걸 막 그렇죠. 붙여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말하기 잘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쓰기, 라이팅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또 어떻게 네.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이팅을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읽기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좋은 이제 책의 모델들을 많이 보고 글의 모델들을 많이 보면 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라이팅도 마찬가지. 스피킹은 스피킹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입을 열어서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라이팅도 아무리 좋은 문장들을 많이 봤어도 직접 써보는 것이 꼭 필요하죠. 네네. 이 부분이 빠지면 이게 뭐 아는 것도 같고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글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의 가장 쉬운 연습 중에 하나는 필사예요, 필사. 그런데 아이들한테
무작정 한 페이지를 필사하라고 하면 갑자기 멍을 때리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한 맞아요. 페이지를 필사할 수 있죠. 네네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자기한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뭔가 의미 부여가 안 된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이 멍을 때리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책을 읽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만 써. 이렇게 해서 그걸 매일 쓰게 했어요. 정말 매일 쓰는데 딱 한 문장만 있으면 통과한 거예요. 같은 이렇게 문장을 매일 쓴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운 문장? 새로운 문장을요. 새로운 그러니까, 문장을? 네네. 네, A라는 책에서 한 권, B라는 책에서 음. 한 권, C라는 책에서 한 권. 근데 가다가 자기는 그래도 A라는 책이 좋대요. 그럼 A라는 책에서 쓰는데 그때 그 문장 말고 다른 문장. 그렇게 쓰게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게 하니까, 근데 대신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큰 연습이 아니라 작은 연습이잖아요. 네. 작은 연습은 뭐가 좋으냐면 지속할 수가 있어요. 작은 연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실력이 뛰어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동의가 되시면 해볼 수 있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더 필요한 시기니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죠? 맞아요. 당장 실력이 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1, 2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힘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양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걸 바라보신다고 하면 하루에 한 문장 필사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특징 자체가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작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막 너무 마음 잡고 막 하려고 하면 이게 단기간에 효과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지속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그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단어학습. 우리 단어학습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어휘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 좀 어휘 암기나 어휘 공부법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좀 어떻게 좀 네. 잘할까요? 네. 저는 어휘도 사실 단편적인 단어보다는 단어도 이제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단어를 외우게 해요. 저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배우면 그 단어와 연결된 문장을 꼭 읽어보게 해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책 읽기죠, 책 읽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세요. 책 읽기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 어휘 공부를 할 때 책 읽기가 좋아요? 하면 책 읽기를 할 때 모르는 단어 찾아보나요? 이렇게 질문이 연결이 되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는 그냥 맘 편히 읽는 책을 그냥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비슷한 레벨의 또 책 한 권은 조금 찾아보면서 읽는 책 하나 두시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은 뭐 만약에 3학년, 2학년, 3학년 넘어가고 있으면 책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모르는 거를 동그라미 쳐서 정리하고 대신 이건 많으시면 못 읽겠죠. 하루에 뭐 그쵸, 한 그쵸. 챕터, 한 장, 뭐 이렇게 읽겠죠. 이건 천천히 나가는 책. 이렇게 보시고 하나는 모르는 단어가 있지만 넘어갈 줄도 알아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파악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서 하나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읽는 책. 이렇게 두 권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네. 책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 책 읽기를 할 때 이제 이걸로 리딩도 하고 이 같은 책으로 리딩을 하면서 단어 학습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자주 이렇게 물어보시는 맞아요. 질문인데 답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벌써 아쉽네요. 네. 자, 우리 문법. 아무래도 이제 문법,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문법 공부, 그리고 또 입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법 공부 많이 고민하시는데, 우리 문법 공부는 네. 또 어떻게 시작을, 또 언제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의견이 네. 궁금합니다. 네. 사실 문법은 말하고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말의 구조기 때문에 배우긴 배우는 게 맞고요. 사실은 문법이다, 뭐 그래머다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뭐 7세 뭐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이 친구들은 문법의 구조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주 봤던 문장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동사 들어가고 이런 것도 I 다음에 M이 오는 거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 많이 봐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뭐 1인칭이 어째서 어쩌고 3인칭이 어째서 이렇다기보단 네네. 그 짝꿍이 그렇고 항상 그렇게 어디서 봤으니까 이렇게 익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language arts 뭐 이런 책 같은 거는 풀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주는 의미에서. 네네.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리는데 구조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나이예요. 언제까지? 3학년 때까지는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맞는 문장 뭐 골라봐, 틀린 문장 골라봐 이러면 고를 수는 있어요. 책을 많이 봤다거나 아니면 영어를 접했던 아이들은 고를 수는 있지만 이게 뭐 3인칭에서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문법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나이는 3학년에서 4학년 그 사이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문법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해줘도 그런 구조가 있구나. 3인칭이면은 일반 동사에 s나 is 붙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봐서 이해했다고 하면. 네네네. he 다음에 항상 works가 왔던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봐서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예. 근데 3학년부터는 he가 3인칭이기 때문에 work 다음에 s가 붙어야 돼. 현재면 뭐 이렇게 아는 거죠. 예. 그 차이점이 그렇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릴 때도 문제는 풀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문법 자체를 언제 이해하냐? 그럼 3, 4학년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3, 4학년 때부터는 잡아주셔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쉬운 문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입시랑 연결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3, 4학년 때는 미국 문법책, 원서 문법책 막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저학년들이 대부분이 쓰는 교재들은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거에 포커스가 그래도 있어요. 원서 교재든 한국의 뭐 교재든 무엇이든 간에 좀 그런 네. 포커스가 있으니까 영어로 된 문법책을 쓰셔도 괜찮아요. 쉬운 거 대신. 맞아요. 네. 그런데 한 5학년, 6학년을 넘어가고 있다 하면은 한국말 문법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중학교 가면 뭘 할 거냐면 한국말로 영어 구조를 설명해내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컨셉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학년은 영어를 어떻게 영어처럼 배울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고 나중에 중학교를 넘어가면 한국말로 영어를 설명한다고 하니까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영어를 영어로만 배웠던 아이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잡아주시면 중학교 가서 문법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문법이 중학교 3학년까지 문법이 아주 탄탄하면 고등학교 문법은 거기에 살을 이렇게 붙이는 정도예요. 이게 쉽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중학교 때 문법이 탄탄한 거. 이게 탄탄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문법을 건드리시면 안 되고 이걸 완전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여기 살을 얹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걸 쌓아놓지 않고 고등학교 걸 자꾸만 건드리면 아이들이 이조저도 아니게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중3까지 문법을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약간 고등학교는 그것보다 응용 같은 거니까 옛날처럼 막 굉장히 문법을 막 끝까지 다 가르치지 않는 부분도 요즘엔 많아요. 화법 안 가르치는 것도 많고 도치 안 맞아요. 가르치는 것도 많고 이래서 물론 이제 수능 지문 때문에 도치는 좀 알 필요는 있어요. 네, 해석을 해야 하기 되니까. 때문에 네.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중학교 문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거를 이해하려면.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문법적인 부분은 탄탄하게 갈 수 있죠. 우리 네. 선생님께서 아주 로드맵까지 싹 다 그려주셨어요. 네. 네. 우리 대치동 리아쌤, 우리 이정리 선생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영어 잘하는 방법 듣기부터
온 문법까지 전 영역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메모하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네. 하나씩, 작게, 시작해 보시면은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 같습니다.